2월달 달러 환율 레인지는 중간 값은 일단 143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하락 요인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경계도 있기 때문에 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벌써 2025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열 말에 설 연휴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상황은 당초 예상대로 미국과 비미국의 차이가 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표, 소비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 다른 유럽이나 영국, 특히 아시아 쪽의 지표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달에 급등했던 미국의 장기금리와 달러화는 1월 들어서 다소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0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전후로 미국의 장기금리가 좀 조정을 보이고 달러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 100개 정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부분 다 시장에 좀 알려진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불법 이민 제한,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정책, 거기다가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 세계보건기구도 탈퇴했죠.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가입했다가 다시 트럼프 정부가 와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 대한 탈퇴도 여전히 했고요. 이런 정책은 미국 이익에 반한다는 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에 내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후보자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곧바로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했고요. 특히 바이든 정책 지우기로 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약 70개 이상의 행정명령이 모두 폐기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조치를 취해졌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명령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논의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남아있지 않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가입니다. 최근에 또 물가 압력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죠. 천연가스하고 국제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정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또 국제유가가 이어서 12월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은 두 가지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추운 겨울, 그러니까 계절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러시아 원유 제재, 이런 부분. 또 최근에 미국 경제가 좀 양호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도 많이 줄었고요. 또 그 다음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양 조치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이 에너지 가격에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1월달 미시건대 소비자 조사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5%포인트로 큰 폭 올랐습니다. 근데 이 응답자의 20% 이상이 향후 이제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했을 경우에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2017년, 2018년처럼 또다시 이제 무역전쟁, 관세 부과, 거기다가 이제 상대국 또 보복 관세 부과, 이럴 경우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기는 좋지 않은 이제 비미국 국가들,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물가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를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상당히 좀 부재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글로벌 매크로 현황,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있어서 여전히 미국이 좀 우위를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월달 같은 경우에 발표된 4분기 성장률 자체가 전기비 0.1%로 예상치 0.2%보다는 하회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3분기 연속, 2024년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나 혹은 0.1% 성장이 불가하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건설 경기는 지금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은 양호하지만 수입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1분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정치 불안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재정 지출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전반적으로 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말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에서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이 금리 인하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한국
한국 경제는 뭐 글로벌 경제 아니면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경제 펀더멘탈의 약화는 결국에는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 또 원화에는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그룹 장현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네, 지금 이 12월하고 1월 달에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취임 전후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한 12월 말부터 이제 1월 초까지 아무래도 좀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네. 우선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뭐 금리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12월 고용 지표가 워낙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네.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워낙 좋은 상황이라고 시장을 평가를 해서 연준의 금리 이제 정책 금리가 조금 인하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더해지면서 네. 금리가 상당폭 올랐는데요. 다만 이제 12월 중순에 발표된 이제 미국의 12월 물가 지표가 뭐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면서 네. 그래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네. 있을 것이다라는 네.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장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이제 좀 관세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금리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1월 달에 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게 이제 한국은행 BOK 금통이었는데 네. 하나와 동결 의견이 좀 반반이긴 했어요. 근데 결국엔 동결했는데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0%로 동결을 했는데 인하를 주장한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도 올해도 그렇게 막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좀 우려가 부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관세 부과, 무역 전쟁, 그런 측면에서 국내가 이제 수출 경기가 상당폭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네. 국내 경기가 엄청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경기 대응을 위한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금통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워낙 큰 만큼 이거를 선제적으로 금리를 또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행정명령을 하면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무역 정쟁을 가속화하는 좀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지는 정책을 펼칠 경우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좀 카드가 부족해진 그렇죠.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은 좀 금리를 한번 동결을 하고 지난 두 번의 인하에 대한 효과를 조금 파악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네. 금리를 동결을 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실제로도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이제 금통위원들이 전부 다 이제 국내 경기 차원에서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가 바람직했으나 대외 균형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금리 동결이 좀 이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정책도 있었지만 지난 11월 금통위 이후에 달러원 환율이 아무래도 좀 금통위 이후 70원 이상 올랐던 점을 감안을 했을 네. 때 이제 환율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하면 선제적 대응일 거고 네. 동결이면 상당히 참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동결했는데 2월 말에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 또 2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죠 지금. 국내 이제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만큼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그렇죠. 100%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난 12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너무 커져서 이제 소비 심리가 둔화된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1분기 성장률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이제 예산을 빠르게 집행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 쪽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성장이 그렇게 예상보다 기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결국 소비가 이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소비 활성화의 주요 요인은 결국 또 다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국은 해소되어야 소비가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에도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6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네.
효과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고 뭐 소비도 안 좋고 투자도 안 좋다면은 아마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또다시 뭐 유류세 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가 하는 전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 그게 없으면은 올해 경기는 상당히 저조할 것 같아요. 대외불확실성도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적으로 2분기에나 뭐 3분기에도 인하할 필요가 있겠죠. 경기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분기당 1회 정도 인하하는 건 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2.25%까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이제 강도로 이제 행정명령이나 관세 같은 거를 부과를 하느냐,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침체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3회 이상 금리 인하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국내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추정하듯이 1.9%에서 한 2.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5년 성장률이 현재 전망치로는 한 1.5에서 1.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국가경정 예산 집행 같은 걸 포함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잠재 성장률을 큰 폭으로 이제 하회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한 3회 정도 인하하는 수준에서 이제 그 시장 대응을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무역 전쟁이 심화돼서 이제 경기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이제 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2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일단 동결을 했고, 그다음 앞으로 결국에 미국 연준의 금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에 아마 금리를 인하한다면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한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상승률이 뭐 크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1, 2, 3월에는 어느 정도 물가가 상승폭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월에 발표되는 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12월 고용지표의 경우 이제 세부내역을 살펴봤을 때 정보 부분 고용이랑 이제 보건의료 쪽 이제 고용이 좀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바이든 행정부의 주력 이제 정책으로 이제 좀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뭐 보건의료 쪽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뭐 정부 효율 같은 이유로 이제 공무원들을 뭐 해고하거나 정부 부분과 이제 보건의료 쪽 부분의 고용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월 고용지표, 2월에 발표되는 1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이제 지난 8월과 같이 이제 좀 작년의 고용지표를 재조정하는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또 지난 8월에도 고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든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도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대한 좀 그 견조한 성장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1월 감안했을 때는 뭐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제 뭐 한 4, 5월, 뭐 6월쯤에는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월달 외환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1월달 환율이 다이나믹하게 네. 1,400 장중에 86원까지 갔다가 또 3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지난 1월 전망에서 30원 거의 맞았는데 트럼프 취임 전후, 그러니까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가 하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좀 떨어졌는데 예상에 좀 부합한 것 같은데 1월달 환율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1월달 우리나라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진정이 된 것 같아요. 12월달 환율 고점이 1,486원이었는데 1월달 환율 고점은 1,475원이었거든요. 고점이 10원 이상 이제 낮아진 거죠. 지금은 이제 뭐 1,430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인데 이렇게 환율이 안정된 이유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이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던 국내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네.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국내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CDS 프리미엄 이런 지표를 좀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죠. 그렇죠. 이제 한국의 그 CDS 프리미엄 5년물이 개엄 이후에 이제 40bp 정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 34bp까지 개엄 직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지표고, 이렇게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좀 순매도를 보였었던 네. 그 외국인 투자의 이제 수급 상황도 네. 1월 달에 오랜만에 좀 순매수로 돌아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의 어떤 환해치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정확히 얼마만큼의 물량이 나왔는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략적 환해치라고 해서 네. 그게 이제 발동되는 그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네. 네, 국민연금에서 말하기로는 환율이 장기 평균의 2.58 표준 편차를 5영업일 이상 상회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전략적 환해치를 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달러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전략적 환해치에 딱 걸리는 그 기준점이 한 1,45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작년 12월부터 그 환해치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올해도 계속 나왔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환율 상승을 좀 제약하고 오히려 하락할 때는 조금 더 많이 내려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안정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트럼프 취임식 이후 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사실 트럼프 취임식 직전까지는 110포인트까지 상당히 높았었는데, 취임식 직후에 좀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잦아들면서 달러 인덱스도 107포인트까지 내려왔고, 또 이제 그 뉴욕 주식시장도 상당 부분 좀 호조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좀 위험 선호 심리 이런 걸 자극하게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환율도 많이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세 가지 요인, 국내 정치 불안도 좀 완화되고, 또 영내 달러 수급 불균형이 좀 개선된 거죠. 국내연금 환해치가. 네. 그런 부분이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2월 달에 트럼프가 또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고, 아직은 또 트럼프 리스크가 또 남아 있잖아요. 물론 뭐 다른 정치 요인도 있고, 또 국내 경제 펀더멘탈 약화도 있는데, 2월 달에 환율은 더 내려갈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다시 좀 올라갈 건지, 네. 이건 어떻게 전망하나요? 우선 뭐 말씀하셨듯이 아직 좀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서 환율이 뭐 고점을 지났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싶어요. 사실 뭐 이번 행정명령에서 관세 정책이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할 때마다 환율이 뭐 10원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월 1일에는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10% 관세,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유럽연합, EU에도 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관세 정책이 뭐 행정명령에 이렇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여전히 뭐 발언 이런 것 뜨면은 언제든 뭐 관세라는 카드를 다시 네. 꺼내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면서 한시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최근 뭐 시장 분위기나 여러 가지 뭐 수급 여건을 고려했을 때 네. 환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크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돼요. 그 이유도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계는 있지만 취임식 이후에 발언이나 뭐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은 관세 정책의 강도가 생각보다 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제 강력하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그게 언젠가는 뭐 미국 경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미국 경제에 사실상 뭐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좀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일괄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좀 협상용 카드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생각보다 관세 정책의 강도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부분 때문에 달러도 뭐 더 강해지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환율이 좀 내려갈 거라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환해지입니다. 국민연금의 이제 해외 자산 규모가 4,800억 달러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전략적 환해지 물량 최대 금액이 한 15%인 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환해지 물량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500억 달러에서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환율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좀 기술적으로 네. 저희가 보건데 지금 환율 수준이랑 중기적인 어떤 추세, 뭐 네. 이평선이라고 하죠. 네. 이것과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지만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환율이 이제 12월부터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아마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조금 더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50일 이평선이 1,430원인데 지금 이미 그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100일 이평선이 이제 1,390원인데 아마 조정이 된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2월 달에는 글로벌리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어떤 국내 주식 순매수나 국민연금의 어떤 환해지로 인해서 수급 부담이 좀 완화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기술적으로 봐서도 환율이 조금 더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환율 2월 달에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월달 달러 환율 레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2월달 달러 환율 레인지는 중간 값은 일단 1,430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하락 요인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경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1,430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봤을 때 위로 30원, 아래로는 한 40원 정도. 네. 아래로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봐야죠. 저희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2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90원에서 1,46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얘기 들었듯이 채권 시장, 금리 쪽이나 아니면 외환 시장의 환율 쪽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이죠. 미국 지표들, 미국 경제 지표, 특히 월 초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 그다음 물가 지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국내 정치 불안이 아직 남아 있고 또 트럼프 리스크도 실제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전히 아마 연내 계속될 리스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월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 거냐라는 부분도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역시 이제 한국 경제 그리고 원화에는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사실 미국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상 작년 11월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달러도 강세였고 환율도 불과 3개월 만에 거의 한 100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금리나 환율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는 1월달 중순 이후로 좀 조정을 보였고 2월달에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좀 변수는 워낙 많죠. 이벤트도 많이 있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끝났다라기보다는 너무 좀 과도하게 올랐던 금리나 환율은 조금 조정을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